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이 모두 방긋 웃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름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코스닥은 1% 이상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었죠.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3%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에 비하면 국내 증시 상승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인데다가 다음 주에 중요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요 투자 주체들이 관망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이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료에는 원가 반영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소 산업도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 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도 발표를 했는데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튼튼한 자원 확보, 따뜻한 에너지 전환 등이 그것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에너지 시장을 경쟁 원칙에 기반을 둔 구조로 확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료의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요금을 결정키로 했는데요. 잘못된 정책 관행이 유지되며 전기요금의 원가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한전이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었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메리츠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언급한 사항 중에 가장 특이한 점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원가 반영 원칙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다만 요금 인상을 위한 단기적 구체적인 계획안은 부재했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고요.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된 이유가 될 것이다. 단순 기대감을 실적 전망치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2023년까지 적자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적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지만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수위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또 이용률을 조정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원전 수출 추진단을 설치해서 원전 10기 수주 목표를 활동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도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전력 판매 시장도 개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현재 전력 거래 시장은 한전이 전력 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산 뒤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제도가 변경이 될 경우에 민간 발전 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또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이 전기료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다만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 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 가격 인상 요인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라고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슈 자세히 분석하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와 함께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또 골자 투자 전략까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세부 내용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네, 포인트가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하던 그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에너지원, 소위 말해서 화력이라든지 LNG 쪽을 줄이고 이제 원전의 비중을 늘린다. 그게 중점 포인트였고요. 네.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원전 활용 등 탄소 중립 목표 중심 부분에서 그 에너지원을 이제 그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장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수요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일부 필요한 기업이 있을 테고 그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그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그 시장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궤와 비슷하게 세 번째 부분 또 약간 반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수소라든지 풍력, 태양광을 언급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원전 언급을 했습니다. 원전 산업의 생태계 복원이라는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 기존에 노후화돼 있던 원전 부분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던 부분의 원전에 대해서 이제 재가동을 한다고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였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가치를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이 이제 올해 말에 10차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그 활동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활용 부분에 원전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해외 상황처럼 전력 산업의 민영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추후 주식시장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일반적인 논리로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네. 그 독점 판매 구조에 대해서 점진적인 개방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에너지원 같은 경우의 판매 자체를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라든지 그 부분을 한전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도 시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요인까지 더욱 열어두고 시행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러한 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러면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되지 않냐라고 시장에서는 추측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밝혔고요. 네. 근데 전력 시장 자체가 경쟁적인 뭐 구조가 갖춰진다고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개인에게 전가가 되는 것보다 사용하는 기업체 측면에서 전가가 되는 비중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무작정 이게 어제의 그 인수위의 코멘트로 이제 한국전력이 민영화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기존의 그 전력을 판매해 오던 그 전력이라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한국전력을 통해서 판매를 하던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까지 판매가 가능해지는 부분에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해서 조금 더 좀 폭이 넓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서 시장에는 기업 측면에서도 좋고 이제 새롭게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쪽한테도 네. 좋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기 요금의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네. 일부러 좀 억누르면서 네. 요금 인상 요인이 막혔었는데요. 네네.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네네. 전기료가 뭐 급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상황인데 최근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또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에 어제 주가가 8%나 올랐었죠. 네네.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의 상승은 뭐 저번 정부부터 이어져 오지 않은 게 전기료의 인상 부분이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억눌린 그 매수자들의 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전기료 인상 같은 경우가 한국전력 기준으로 적자 탈피를 위해서는 20% 인상이 나타나야 돼요. 네. 예, 그 5조 원 이상의 그 적자 같은 경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20%의 인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고정돼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 에너지를 그 전기료에 전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맞게 최근에 그 원자재 상승에 맞게 그거를 유동한다는 측면이죠. 예,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인상안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그 시장 측면을 고려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요. 근데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예, 인상안이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연동제 가격을 이용을 해서 인상을 할지 여부는 확정이 안 되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상안이 확정이 되면 또 한 차례 더 한국전력은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주가에 대한 그 시장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두 번째로 어제 이제 인상에 대한 가능성의 코멘트로 한 7%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세 번째로 봤을 때 지금 필히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상에 대해서 기존의 안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인상을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2분기 내에서 이제 3분기에 그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상을 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텐데요. 그때 시점에서 그 현재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기존의 전기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을 때 주가가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그때의 주가 수준과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한 30% 정도는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그 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좀 네네. 찾아봤는데 네.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네.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가격 수준에서 한 30% 정도는 위쪽으로 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 볼 시점인가요? 지금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네.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성장주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월별로 한 30%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네. 뭐 2차 전지 소재의 대표 종목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 고점 12조의 시총 대비해서 현재는 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20% 조정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러한 성장주의 비중이 우리 계좌에서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전기료의 인상이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소위 말해서 계좌의 해지 차원, 방어 차원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로 편입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그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을 뭐 포트에 50%를 들고 가겠다. 이렇기에는 지금 시장의 결과는 맞지 않는 플레이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재 시장은 성장주가 죽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고 네. 그 죽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인상의 스텝, 즉 5월에 50bp 인상은 반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되려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 성장주의 비중을 늘리는 게 더욱 나은 시장이고 현재 성장주의 비중이 60% 정도 된다고 하면은 방어 차원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보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는 조금 담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네.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또 수소 등 재생에너지 육성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거든요. 네. 원전이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이 또 였던 만큼 네. 관련주 투자자들도 많았는데 네. 원전 말고 그 외 재생에너지 이쪽으로는 투자 전망 어떠세요? 지금 그 온실가스의 배출 비중 정확하게 용어로는 NDC 4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2018년 같은 경우가 그 원전에 2018년 같은 경우가 탄소 배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거기 대비해서 이제 탄소의 중립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40% 늘리는 게 그 NDC라고 하거든요. NDC 30%, 네, 40%가 아니라. 근데 이게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이번 정부도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고, 근데 여기에서 원전만 높이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그 탄소 배출이 높았던 뭐 화력이라든지 LNG 부분을 그 통으로 원전의 그 크로스에서 이제 비중으로 확대한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25%에서 30% 정도, 30에서 35% 정도 확대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소위 말해서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러한 부분도 동반해서 비율을 맞춰서 증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뭐 모두 다 원전이 중점이니까 원전만 봐야 되겠다 하는 건 버리시고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보는 측면이 필요는 합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떤가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발전의 효율,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에너지원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마진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상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중립 이하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 자체는 태양광 에너지원에 대해서 뭐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그 부분을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반도체 산업이 좋지 않을 때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제살에 뼈를 깎으면서 마지막 생존이 남을 때까지 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태양광이 그 비슷한 경우다 보니까 하나도 태양광에서 LG 그룹도 태양광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립 이하의 시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국가들이 이런 그 바람을 이용해서 설치를 많이 했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필요를 하고, 저희가 그 풍력 사업에서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이 바람개비와 비슷한 게 달려 있고 이 기둥이 있고 밑에 하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한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국가의 수출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다 보니 풍력주에서는 주가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연속된 수출이겠고 수출 규모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출을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게 네.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이 이루어졌고, 네. 이게 유럽의 2050년 기준에 맞춘 그 탄소 제로 전략이나 그 부분에서도 물론 원전의 비중이 높아지겠지만은 그 풍력 같은 경우도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풍력은 수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쪽은요? 네, 수소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원 같은 경우가 그 다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주요하게 원전에 그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데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수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수소차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부각이 가능하겠지만은 원전 산업과 연계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소 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중요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태양광 풍력 수소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풍력이 일단은 가장 베스트고요. 네. 그 다음이 수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각국이 폭증하는 물가에 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 하반기 에너지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데 또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주십시오. 가장 불확실한 측면이 뭐 에너지를 예측하는 건데 네. 이게 수요 측면에서 증가한 부분이 뚜렷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상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증가를 했고 이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측면은 그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네. 그 구체적으로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이러한 이슈가 연속된다고 하면은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에너지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수요가 중점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그 수요 측면,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가 이제 유럽 일부에 이어서 폴란드까지 그 천연가스 공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에너지원 중에서는 외부 변수가 중요하겠지만은 수요까지 뒷받침되는 천연가스의 상승세는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어떤 내용인지 그 주요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를 연결해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인데 그래도 오늘 증시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미증시가 이제 GDP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지수 모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미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굉장히 훈풍을 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이 시장의 불안 요소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저는 다음 주가 사실 좀 우려감이 큽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에 따라서 결국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글로벌 증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거란 말이죠. 저번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할 건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공포감을 먼저 좀 심어주는 모습에 증시는 조금 사실 더 깊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오늘 같은 흐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빅스텝을 외쳤으나 베이비 스텝
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에 낙폭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빅스텝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낙폭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랑 맞물려 있어서 오늘 흥풍 불고 내일 월요일에도 뭐 며칠 정도 좋을 수는 있으나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오늘장 키포인트는 저는 일단 리오프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소식에 지금 화장품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화장품만 결국엔 이렇게 시장의 강세를 받았지만 차례대로 다시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가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상징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우리가 빼지 않고 뭐 중간중간에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이제 어떤 완화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 완화 조치가 굉장히 시장은 큰 호재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그 다음에 다음 차례대로 뭐 미용기기, 또 그 다음은 이제 의류, 뭐 다시금 또 이제 식료품, 이제 주류,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내수 시장에서 매출을 못 올렸던 기업들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과 어떤 이 매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체크 포인트는 도시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도시가스 인상 소식인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을 뭐 8.4%에서 9.4% 인상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산업부 관계자가 말을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가스 국제 가격이 워낙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이나 물가 안정을 고려해서 기준 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더 올려야 될 것을 지금 물가가 너무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니 한 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이슈를 주고 말 소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엔 이 매크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한 번씩 또 시장의 어떤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포인트가 저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일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도 역시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퀄컴이나 이제 엔비디아, TSMC, 인텔 등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EPS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69%나 늘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도 빠지지 않고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갱신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지금 반도체나 스마트폰, 프리미엄 효과 등에서 이제 이런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9%인데 영업이익이 50%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세 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경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낙폭을 확대했던 이유는 공급망 우려와 어떤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경계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왔는데 결국 성적표를 까보니 생각외로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를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죠. 어찌됐든 이제 반도체도 계속해서 실적을 챙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어떤 내용을 선정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수위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상향 계획 및 또 원전의 K 텍소노미 포함 소식 등에 상승하고 있는 키워드 원전 관련주 주셨고요.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수자원 키워드 꼽으셨고 5월부터 기름값이 인하한다고 합니다. 휘발유가 83원, 경유가 58원 인하한다는데요. 유가 키워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화장품주 키워드를 주셨고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에 상승하고 있는 건설주,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의 미국 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키워드로 제약을 꼽으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키워드 특징주 살펴보죠. 원전 키워드로는 에너토크, 수자원 키워드로는 시노펙스, 유가 키워드로는 SH에너지화학을 꼽으셨고요. 화장품주에서는 한국콜마, 건설 키워드에서는 덕신하우징, 제약 키워드로는 한미약품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한국콜마, 덕신하우징,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콜마인데요. 민프름 전문가께서는 원래도 예쁘시지만 화장을 매일매일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게 되겠죠. 한국콜마 여성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이죠. 그래서 최초로 수혜를 받을 이제 섹터군이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오늘 이제 마스크 해제 착용 뉴스를 보고 저는 바로 피부과에 전화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화장품만큼 기대가 되는 섹터가 의료기기거든요. 결국 레이저를 만드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덩달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한국콜마는 조금 더 큰 회사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OEM과 ODM 회사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문서를 받아서 그 주문서대로 위탁으로 생산만 해주는 회사를 OEM이라고 하고요. ODM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안에서 자체 개발을 합니다. 주문서를 받을 필요 없이 혼자 어떤 제품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을 기업에게 팔 수 있는 기업에게 제안까지 하는 게 ODM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큰 개념이죠. ODM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가 사실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회사인 HK 이노엔의 이제 비용 증가가 있고요. 리오프닝 자체가 좀 지연됐죠. 원래대로였다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좀 빠르게 리오프닝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리오프닝이 시작되기 때문에 1분기의 어떤 실적은 좋기가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신 그래서 2분기에 어떤 이익 개선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화장품 사업에서도 고객사 주문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해외 자회사들도 실적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리오프닝을 앞두고 이 화장품 사업뿐만이 아니라 섭취해소제나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비용도 지금 확대를 한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이 엔데믹이 시작이 되고 실제 사람들이 만나서 소비가 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섭취해소제나 어떤 이 건강식품 이쪽으로도 매출이 저는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연우라고 이제 국내 펌프형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를 한국콜마가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화장품 안에 내용물도 만들고 용기까지 자회사로 이렇게 인수를 했으면 결국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한국콜마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상승 추세로 지금 완벽하게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의견 드립니다. 네,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의견 고였고요.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이슈 주목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건설 중에서 덕신하우징을 꼽으셨어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스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 굉장히 좋거든요. 회사 자체가 좋아요. 지금 이 회사는 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데크플레이트가 뭐냐면 일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나 교량이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 바닥
바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닥이 없으면 건물 짓지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이 가덕도 이거 뭐야 저거 신공항에 이제 이 데크플레이트를 이제 납품하기로 한 것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실적도 좋아요. 지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호재의 훈풍에 무슨 날개까지 달면서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급등이 굉장히 가파르게 출현을 했습니다. 가파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탑이라는 거지 저는 이 종목을 정말 고라고 정말 듬뿍 외치고 싶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권고 드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엔 지금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지금 주가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거는 가덕도 신공항 때문인데 오늘 그 예타 면제 사업의 어떤 이 여부가 오늘 결정이 납니다. 예타 면제라는 거는 결국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줄인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대형이나 신규 공공투자 사업을 할 때 사전으로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 회사 이 주변의 동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이제 굴러갈 수 있는 회계 뭐 여러 가지를 사전 검토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대형 공공투자 사업에 있는 조사거든요. 이 사전 검토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없애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면제해줄게 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더더욱 훈풍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좀 우려감이 있어서 조금은 살펴보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제약 쪽에서 꼽으신 한미약품 듣겠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좀 짧게 들을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사업이죠. 바이오 업종이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재료가 없어지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톤 터치한 게 결국엔 전통 제약사들이거든요. 그 전통 제약사들 중에서도 지금 한미약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하반기에 지금 R&D 이벤트가 굉장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이제 387억으로 30% 정도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올라탔고 이제 또 작년 대비 지금 순이익이 굉장히 400% 가까이 상승한 아주 좋은 성적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은 지금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한 고 의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3시 2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 상승한 2,694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 흐름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하락 전환이 있긴 했는데요. 조금씩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2,695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대 강세 흐름 마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4천억 넘게 주식을 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자 361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상승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4% 급등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6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도 2% 급등,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죠. 예, 화면상에 현대차만이 2%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을 뿐 전 종목 오름세인데요. 네이버도 1.78% 상승이고요. 삼성 SDI 호실적 발표했죠. 3% 가까이 급등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오늘은 4% 급등하면서 주가가 52만 4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쪽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1.4% 상승한 904.76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 흐름 보실까요? 코스닥은 오늘 900선을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2.41% 계속해서 오름세를 늘려갔고요. 오늘 904.76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네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오랜만에 기관이 삽니다. 1,115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 중이고요. 개인이 1,038억 원, 외국인이 116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1위 에코프로비엠이 5% 급등하고 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오랜만에 오르네요. 2% 상승하면서 68,3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다음 종목 더 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한 종목도 내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HLB 4% 급등, 첨부와 리노공업도 각각 2%, 3% 상승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또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니까 지수도 함께 상승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시장이 2,600이 지지가 되고 하방 경직을 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80% 확률로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상대로 역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번 주 월요일에서는 한 번 더 빠질 거다. 근데 그거 빠진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종목들을 싸게 사는 기회였고 테마주들의 강세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였는데 2,600이 안 깨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80% 확률 내지는 뭐 80점이라고 쳤다 그러면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좀 이따가도 뭐 점수를 얘기하겠지만 85점에서 어제 사실 90점까지도 주고 싶은데 어쨌든 괜찮은 시장 점수를 지금 지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잘 마무리가 된 오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계속 한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4% 올라갔다고 좋게 얘기하느냐? 아니요.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수가 올라오면 당연히 IT도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올라와야 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지 아니면 테마주들은요. 그냥 한 번에 움직이면 10%, 20% 뭐 상한가 최근에 비료 사료 관련 지금 뭐 급락해서 그렇지만 올라갈 때 한일 사료가 몇 프로 갔었죠? 400%인가 800%가 갔을 거고요. 현대 사료가 1000% 넘었죠. 15,000원짜리가 17만 원인가 갔으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미래 뭐였죠? 생명자원이었나? 하여튼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250%, 300%. 그러니까 테마주에 비하면 이런 테마주에 비하면은 17만 원까지 갔죠. 15,000원에서 17만 갔으니까 1000% 맞네요.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면 얘도 뭐 7만 원, 72,500원 올라올 수 있는데요. 수익은 중소형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잘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괜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흐름은 하방 경직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괜찮은 점수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나쁘게 끝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미국 선물 시장도 아침에는 안 좋았지만 괜찮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이제 플러스 조금씩 보이는 흐름이고 중국 시장도 잘 마무리했죠. 하방 경직 보여줬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 유럽, 미국도 별로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예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주식을 사야죠. 오늘 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점수가 점점 올라갈 거고 좋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서부터의 이제 장세는 어떻게 될 거냐? 시장이 폭등하느냐? 그럴 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지 말고 테마주 굉장히 강세. 그래서 테마주, 중소형주 폭등 장세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계속 개별주 위주로의 좋은 장세는 계속 펼쳐질 겁니다. 이런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얘기를 지수 다 폭등하고 삼성전자 계속 가고 대형주 계속 가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수는 아주 그냥 답답하게 그냥 찔끔찔끔 올라갔다 찔끔찔끔 내려가고 지금 현대차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게 좀 또 뻗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올라갔다고 주춤주춤거려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흐름은 계속 그럴 것 같은데 테마주의 흐름들은 최근에 비료 사료 관련주 급등하듯이 그런 식으로 뭐 최근에 드론 관련주 유진 로봇부터 해서 자율주행차 급등하듯이 오늘은 제이준 코스메틱처럼 움직이듯이 테마주들은 굉장히 좋은 장세가 5월 달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수가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만 갑니다. 자, 요 얘기 말씀드리면서 자, 종목 두 가지 테마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이준 코스메틱.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했죠. 아침에 강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들 걱정 이만저만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움직였었던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5월 2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막 많은 사람, 막 50명 모이고 뭐 집회, 뭐 행사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된다라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풀릴 거고요. 그 이슈 플러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뭐 파묘로 화장품을 만드는데 지금 파묘도 지금 수출 그거 물량이 없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또 중단을 했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섞여가지고 뭐 제품 가격 또 상승 이슈랑 뭐 실적 이슈랑 뭐 등등의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잘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제이준 코스메틱 조정받으면 당연히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벌써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사지 마시고 다른 쪽을 보시면 돼요. 화장품 이거 말고도 많죠. 뭐 대형주 쪽에서는 뭐 아모레퍼식소에서 LG 생활건강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서도 뭐 코리아나도 있을 거고 AVCNC도 있을 거고 물론 좀 실적들이 너무 안 좋은 것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건데 하여튼간 화장품 관련주들은 5월 달에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서전기전인데요. 서전기전. 자, 이게 이제 전선 테마주인데, 오늘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전기전, 한신기계, 에너토크, 오르비텍 등등의 원자력 발전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 2030년에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을 하겠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K 텍소노미를 포함하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고 이용률을 조정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과의 원전 동맹을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원전 수출에 대한 뭐 신설할 계획이라고 또 언급도 했는데 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K 텍소노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그래서 친환경 산업 기준이 되는 그 K 텍소노미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유럽을 참고를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담기면서 움직였는데 그래서는 원전 테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전력 테마주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서전기전뿐만 아니라 뭐 일진전기,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한 번씩은 뭐 5월달, 6월달 여름 전에는 한 번씩은 급등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는데요.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오늘 이건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침 방송에서 코스맥스인데요. 아직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85,000원 추천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서 1.1%에서 1.4%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서는 아직 안 올라간 바닥에 있는 화장품 업종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음식 업종 사료라든지 또 움직일 거예요. 그쪽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전 테마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는 90점수 화장품 테마 보시라고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샵 0082로 신의 한 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